방금 김민정 사장님께 소개를 받은 김건희라고 합니다. 떨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에게 얼굴이 보이시는 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김민정 사장님, 이성호 사장님, 그리고 김민철 사장님, 윤선미 사장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윤선미 사장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좀 이제 폭발적인 얼굴 표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깜짝 놀라겠는데 지금 제가 50분까지 강의라고 하는데 지금 4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오휴. 어디고?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다 보이시죠? 오늘 제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스트로 데몬하기입니다. 우리 민철 사장님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좋다 좋다 하면서 제목으로 정한 게 부스트로 데몬하기였습니다. 제가 강의장에서 데몬을 하면 정말 그 어설픈 몸짓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웃겨드릴 수 있는데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까만 블라우스를 입고 와서 굉장히 이제 차도녀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웃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가? 어떻게 넘어가요? 이건가 보다. 됐어요. 자, 제가 스크립트를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게 보면은 저희 집 가족 사진이에요. 실제로 실존 인물들이고 저기 이제 계신 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평온하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 고모들, 또 고모부들, 사촌 동생들, 사촌 언니, 오빠 등등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진짜 북적북적했죠. 이게 다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날 정도면 엄청나죠. 그래서 저희는 명절, 뭐 내지는 크리스마스 이런 날이 아닌 날도 늘 함께 밥 먹고 또 치우고 차리고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신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기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족들과 시간을 자주 내지는 많이 가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아이였어요. 보고 이제 자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제 꿈이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가족들이 아닌 친구나 되게 이제 친한 친구나 소중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나 또 주변의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과도 서로 돕고 또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웃고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나도 어른이 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큰 여유나 큰 자유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여유롭고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갖고 살아가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근데 저는 고3 때 이제 저희 선생님의 추천으로 어디를 가게 됐냐면 그 이거 캡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곤란합니다. 이거 전데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가게 됐어요. 저희 선생님은 참고로 과목이 뭐였을까요? 국어였어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 드리면 영어라고 하니까 선생님 삐지신 거예요. 화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과를 알겠어요 선생님 하면서 이제 국어과로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가게 됐고 이제 교생 실습을 하면서 이게 보자. 요 다음이 아이고
그 사진이 없어졌네. 없었다.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 국어교과를 가게 됐고 교생 실습을 하면서 제 미래 모습인 선생님들을 보게 됐죠. 그냥 저를 가르쳐 주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선생님들 모습을 봤는데 제 미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의 모습이 교무실에서의 모습, 또 교실에서의 모습, 또 그 학교 밖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뵈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아까 이야기한 꿈? 비교적 여유롭고 비교적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인제 선망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삶의 향기를 내는 분들을 제가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사실 이제 제가 학과를 다니면서 저는 인제 복수 전공을 체육을 했거든요. 제가 국어가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되려고 인제 체육 선생님인 선배들을 찾아다니니까 선배들이 그랬어요. "네가 이야기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 교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제가 교생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그걸 느끼게 되니까 '아 이거는 나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도구가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인제 결심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볼링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 저희 어머니의 이 그 빛나는 선수 시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토요일마다 TV에 나오셨어요. 항상 전국 1 등을 휩쓸던 이 어마어마한 여성이었거든요. 남성에게도 핸디를 받지 않고 핸디캡 그러니까 여자라고 점수를 더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받지 않고 사실은 전국을 다 휩쓰셨어요. 그때 인제 자료들을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 봤는데 그 당시에 인제 제가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어머니는 볼링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학교를 이제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6 년째 엄마 볼링장 운영을 전력을 다해서 돕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잘하니까 "볼링장을 앞으로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바로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너무 뼈저리게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 아까 그 할아버지의 와이프인 우리 할머니 유골을 뿌리러 드리는 자리에 제가 볼링장에 대체할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 온 가족이 다 갔는데 저만 못 갔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제 아픈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오픈이 10시 정도고 이제 마감이 2-3시 정도에 마쳤었거든요. 새벽 2-3 시.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함께할 시간이 진짜 부족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찾고 있을 쯤에 그때 어머니께서 우연히 누스킨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냐면 뉴스킨 제품을 이제 사시려고 이제 어머니는 지금은 가발을 안 쓰시는데 예전에는 가발을 쓰셨어요. 그래서 가발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스프레이 를 찾아냈는데 그게 이제 뉴스킨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시려고 본사에 전화를 했고 본사가 인제 시켜 준 스폰서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그 여러 번 권유 끝에 이제 대문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대문을 받았을 때 플립 차트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라이프팩이 나와 있었어요. 라이프팩은 식품입니다. 우리 회사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항산화 개념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엄청난 이제 멀티 비타민 영양제예요. 그 그림을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잡을 결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표 선수 시절 때 대표 감독님으로부터 권유받은 게 바로 라이프팩이었거든요. 라이프팩은 이제 네이버에 초록색 창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올림픽 공식 공급 제품으로 될 정도로 그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올림픽에서도 채택될 만큼 엄청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은 이미 저희 어머니는 알고 계셨고
그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도 '이 회사구나.'라고 그걸 좀 직감하시고 그날부터 사실 확인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확인하신 건 아니고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업을 바로 시작하고 저는 바로 반대에 돌입했습니다.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다단계라는 단어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올해 41 고요. 우리 최충희 사장님이랑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네. 우리 최충희 사장님이 훨씬 더 동안이지만 어쨌든 네네.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26 살이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다단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반대를 심하게 했고 그리고 도망만 다녔어요.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하신 대본을 제가 우연히 보고 듣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이 일을 반대했던 이유는 엄마가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파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대모를 해 주던 사람이 숙모였는데 숙모한테 대모를 해 드리는 동안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쪼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엄마가 하시는 말씀들이나 저 정보들이 만약에 사실이면 제가 이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파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재구매하겠다. 그러니까 재구매라고 하는 세련된 단어가 떠오른 건 아니지만 이게 날개가 달린 듯 팔려나가는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회사나 제품이 만약에 사실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지만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러면서 인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차를 타면 항상 이런 사업 설명을 녹음한 테이프가 틀어졌었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옛날 사람인데 옛날에는 테이프밖에 없었습니다. 예 유튜브도 없었고. 그래서 사업 설명 테이프를 어머니가 트셨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도구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고 그 또 자산에 한계를 두지 않는대요. 여기서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일정한 소득이 정기적으로 흘러 들어오면 자산이래요. 근데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가지기 힘든 게 사실은 자산이래요. 근데 그런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구축을 할 수 있고 한계를 또 두지도 않고 또 내가 만든 자산에서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자동소득. 저는 진짜 자동소득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100%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소득이 아니라 어떠한 날이 되면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흘러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자동소득의 구조를 내 걸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진짜로 꿈꾸던 가족들과의 시간,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나누는 일이 '드디어 나한테도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사업을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 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차에서 내리면서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고집이 너무 세니까 안 할 것 같이 생겼죠, 사장님들. 사장님 여기 오신 분들 저. 그쵸. 진짜 똥고집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한다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 일을 이제 결심을 하고 계속 해 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함께 사업을 권유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는 그 사람도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저처럼 그런 능력을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진짜 제일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어떤 친구가 제 친구 중에 자영업에서 계속 성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은 인제 업을 달리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크게 사업한 이제 사업을 성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건희야 어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이 한 일 있잖아. 그거를 진짜 재미나게 했디. 근데
그 일을 진짜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조건으로 넘기고 나니까 내한테 남은 건 딱 하나 있더라. 그게 뭐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추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었더랬지. 나는 그 사람과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 나에게 뭐 자주 오던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런 추억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일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계속 네 걸로 지속되고 네 거가 되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도 에이지락 제품을 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2009년 말에 처음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업가인 친구가 그런 시각으로 얘기해 줬을 때 너무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지식했던 그 마음을 깨게 한 데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데몬은 왜 할까요? 라고 묻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왜 할까요? 이 질문하고 싶은데 데몬을 하기 전에 내가 데몬을 왜 하는지를 알면 진짜 데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가슴 설레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요런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어, 빛으로 인도한다. 너무 어렵나요? 밝은 곳으로 이렇게 계속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둠과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자신도 지금 41살이지만 어두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끊임없이 저를 밝은 곳으로 계속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두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대문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좋은 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데몬을 권유할 때도 표정이 살아있거든요. 저는 부스 데몬을 권할 때 뭐 얘기 많이 할 것 같죠?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이제 민정 사장님이 이제 나랑 친한 동생이다 쳐. 그러면 민정아, 진짜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너무 해주고 싶다 민정아 하면서. 근데 5분이면 되거든. 진짜 딱 5분만 시간 내주면 내가 진짜 니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이게 다예요. 뭐 예를 들어서 최충현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 김에 또 반말을 해보겠네요. 충이라. 진짜 좋은 거 있는데 딱 5분만 하면 된다. 5분만. 서가지고 세면대에서 호로록 하면 끝나는데 진짜 좋은데 꼭 해주고 싶다. 이게 다예요.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정호는 동생이거든요. 정호가 보니까 80이더라고. 아니다. 81이더라고요. 맞아요? 아닙니까? 또 해볼게요. 정호야. 내 진짜 니한테 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딱 5분이면 되는데 시간 내줄 수 있나? 진짜 5분이면 되는데 너무 좋다. 상쾌하고 이게 다예요, 저는. 김건희는 막 할 줄 알았죠. 사실 이게 다거든요. 부스트는 이게 다예요. 너무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데모를 할 때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좋은 대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을 제외한 다른 마음이 들면 신이 안 나요. 제가 몸치거든요. 예, 굉장히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제가 몸을 움직이면 다 웃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데모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스트 데모를 하시면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데몬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민정상의 입모양으로 해보세요. 입모양으로.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 자, 지충 사장님. 몰라? 몰라? 자, 이정원 사장님. 입모양으로. 와, 진짜. 대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나와 너예요. 근데 사장님들이 데모할 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데모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다움이에요. 김민정다움.
최충일 다음, 이정호 다음, 그게 최고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떨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할 때 제일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을까? 내가 권했지만 고맙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리고 내가 민정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은 뭘까?' 그러면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민정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민정이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대모를 할 때 멘트를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민정이한테 그냥 완전 오롯이 집중하면 돼요. 민정이가 대모하다가 똥 마렵다고 하면 화장실 가야죠. 저희 아들이 아침에 밥 먹다가 제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 똥 좀 누러 가도 되냐?" 물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차려준 제 마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가라고, 가라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모는 처음이다. 근데 허를 찌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다음을 생각하는 데몬이 돼야 됩니다. 데몬으로 한 칼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싹 해 가지고 팍! 그게 아니고 죄송해요. 너무 과격했나요? 데모는 처음이지만 처음 다음에 이어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어짐이 있거든요. 계속,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오늘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민정이를 평생 볼 거거든. 나는 충일이랑 막 꼬부당 할배가 될 때까지 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도 초조함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못했다. 막 대문 망쳤다. 초조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또 만날 거거든요. "민정아, 내가 다음 주에는 내 오늘 진짜 콧구멍을 쑤셔서 미안한데 다음 주엔 내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해 볼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모는 처음이지만 그다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고 다음을 생각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모는 어 사업이다. 죄송해요. 한 개가 빠졌네요. 데모는 선물이다거든요. 뒤에 선물이단가? 아니네. 예. 데모는 선물이다가 빠졌네요. 데모는 선물이단데 데모는 선물인데 여러분들 선물을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급조한 선물 받아 보셨어요? 받아 봤네. 민정 선생님 받아 봤네. 어때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뭐 급조한 선물도 좋아요. 역시 긍정의 여왕이군. 제가 바라는 대답은 이게 아니었는데. 급조한 선물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안 급조한 내가 되게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 받았을 때 어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눈물은 이제 안 날 수도 있지만 막 감동의 도가니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스템 참여를 해야 되고 본사 영상을 꼼꼼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부스트를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성실하게 애용해야 돼요. 아이 막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막 아시겠죠? 막 빠져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막 죄송해요. 저는 이제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것만 쓰는데 그렇게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필수적인 거. 이렇게 내가 내 비즈니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쵸? 본사 영상이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안 보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데모는 사업이다. 어 데모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재밌어야 돼요. 하는 내가 막 신이 나야 돼요. 막 어깨춤이 절로 나야 되고 그 보는 사람이 웃음이 나고 그리고 인간미가 있고 인간미는 나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이한테 내가 대문을 받아. 그럼 민정이다우면 뿜뿜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 민정이랑 또 만나고 싶다. 언니 다음 주에 또 봐요.' 하면 어떨까요? 오키도키. check it out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누스킨도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민정이 참 괜찮은 것 같다. 그게 바로 사업성의 최고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모는 여기까지 했고요. 부스트의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부스트의 원리는 부스트와 그러니까 데모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데모를 하는 동안 데모는 너무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모는 하기 전에 대충 대략 알려드리는데 부스트는 여러분들 다른 디바이스랑은 좀 다르게 별개로 디바이스와 세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요. 기존의 제품들은 계속 재구매되어지는 젤이나 클렌저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본사 측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부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스트는 부스트만큼 또 중요하고요. 세럼은 세럼대로 중요하다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비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최숙희 사장님이 어 부스트 디바이스고요. 신영태 사장님이 에이지락 부스트 세럼인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도 강력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함께 했을 때 어떻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본사의 그 조책 박사님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부스트 디바이스는 피부의 체력을 빡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의 체력을 빡 올린다. 빡 너무한가요? 그리고 독창적인 미세 전류를 누스킨이 디자인하다. 미세 전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좋거든요. 피부에 체력을 원래 올려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세 전류를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뉴스킨만의 독창적인 미세 전류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부스트에 탑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뉴스킨은 20년 이상 디바이스에 관련된 전류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스트에 특화된 미세 전류입니다. 그래서 2.5초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면서 미세 전류의 높이도 다르고요. 또 넓이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그걸 이제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기초 체력을 완전 으라차차차차 올려주는 거죠. 디바이스가. 그래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데모난 직후보다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가 몰캉몰캉해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한 번 쓸 때, 두 번 쓸 때, 세 번 쓸 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후가 원래 제일 좋았었거든요. 이때까지는 데모를 할 때. 근데 부스트 데모는 특이한 것이 계속 지속해서 좋아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가 아닌 이상은 다 알게 됩니다. 반이 달라졌다는 거를. 두 번째는 뭐냐면 부스트 세럼에 관련된 원리인데요. 부스트 세럼은 화이트닝에 관련돼서 좋은 거를 다 블렌딩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점적으로 이제 특허가 뭐냐면 블렌딩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닝 한다고 해서 화이트닝 하는 성분을 딱 한 개만 넣어놓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본 포뮬러나 카트리지 포뮬러, G3 이런 것도 다 포뮬러, 다 이렇게 복합 제재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닝 한다고 해서 한 개만 넣는다고 화이트닝이 안 됩니다. 본 포뮬러도 마찬가지로 칼슘만 넣어놓으면 칼슘은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최고로 잘 흡수되고 운용될 수 있는 친구들을 포뮬러로 해서 묶어놨어요. 마찬가지로 에이지락 부스트 세럼도 포뮬러로 묶어놨어요. 블렌딩이 바로 이제 누스킨에 특화된 최고의 과학 기술인 거죠. 그래서 부스트 세럼을 이용했을 때 또 반드시 부스트에서 아까 만들어낸 설계한 미세 전류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흐를 수 있어요. 다른 세럼을 이용했을 때는 전류가 아까 이야기한 독점적으로 독창적으로 설계한 그 미세 전류가 그대로 안 흐르고 이제 세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부스트 전용 세럼을 바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부스트 궁금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이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앞에가 진짜 중요해요. 깜빡이는 거 많이 겪어보셨나요? 그거를 회사에서는 일시정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일단 켜고 중요한 건 켜야 돼요. 1번 켜요. 수루룩 해서 켜요. 그리고 3번을 뿌려요. 그리고 뿌린 그것을 펴 발라요. 아시겠죠? 먼저 켜고 충분하게 뿌리고 펴 바르고 그다음에 했을 때 웅웅웅웅 하면서 잘 되거든요. 근데 이 표준화된 이 단계를 안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깜빡임 증상이 더 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켜고 3번 하고 얼굴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민한 기계를 부스트를 받으신 분은 더 그래요. 얼굴에 하면 되지 뭐 똑같지 뭐 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에 뿌리고 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부스트 세럼의 양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세럼의 양을 죄송해요. 조금만 쓰면 아끼려고 조금만 쓰잖아요. 그러면은 미세 전류가 잘 안 흐른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본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분한 양을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남아 있다. 그러면은 부스트에 특화된 전류가 많이 못 흘렀다. 못 흐르면 어때요? 손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한 양을 써야지 가장 좋은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밀림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수분의 상태에 달렸어요. 내가 촉촉하지 않잖아요. 촉촉하지 않으면 밀려요. 일단 발림 자체부터도 이제 뻑뻑한 거죠. 그럼 그다음 단계가 들어갈 때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스트를 하기 전에도 굉장히 촉촉해야 되고 촉촉하다는 정도가 물이 약간 흐르는 느낌이 약간 들 정도여야 돼요. 약간 칙칙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전에도 굉장히 매끌매끌해야 되고 하고 나서도 그냥 바로 다음 단계를 하지 말고 스킨을 뿌려서 한 번 더 세수하듯이 하면서 녹여서 흡수시켜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밀림에 민감한 분은 저녁에 부스트를 권하세요. 눈따가움이 있는 분도 저녁에 부스트를 권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좋으냐 저녁이 좋으냐 이것도 본사 의견입니다. 제 사견이 아니고 아침 저녁 같아요. 근데 아침을 권하는 이유는 그거래요. 조챙 박사님이 얘기하셨나? 퓨러 박사님이 얘기하셨나? 부스트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아침에 하래요. 확인 너무 하고 싶잖아요. 저도 확인하고 싶어서 아침에 하거든요. 저녁에 하니까 천장만 나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부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하는 분이 저녁에 못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하고 다음 날은 저녁에 한 번 더 하세요. 아침에 하는 분이 아침에 못했어. 그럼 저녁에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은 그러니까 24시간에 한 번은 들어가도록 계속 이제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스트와 친구들인데요. 뭐 시간이 다 돼가네.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퓨어 클렌징 젤은 제가 쓰거든요. 이건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전체를 빠르게 상쾌하게 씻어내는 착하고 탁월한 클렌저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를 씻을 때는 퓨어 클렌징 젤을 쓰고요. 그리고 에이지락 루미스파, 루미스파로 이제 세안을 하는데 루미스파의 특허 기술은 마이크로 펄스라고 하는 이제 특허 기술인데 이것도 제 사견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확인까지 했어요.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나를 젊게 하는 세포를 깨우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조챙 박사님이 컨벤션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제가 이경희 시니어님께도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냐? 오케이라고 제가 받았어요. 찾아보시면 영상 자료도 있고 다른 진동은 피부를 움직이게만 하는데 마이크로 펄스는 나를 젊게 하는 세포를 흔들어 깨워요. 그래서 다른 진동과 다르다는 거. 그래서 루미스파를 할 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움직여서 씻는다는 느낌보다는
털어서 이제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이밍 솔루션을 저는 이제 토너로 써요. 프라이밍 솔루션은 출시할 당시에 지금 이제 권민수 부사장님이 그때는 제품 쪽에 계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탄력을 증강시키는 물질을 스킨에 넣기 힘들대요. 넣더라도 실제로 탄력을 실제로 증강시키는 건 더 힘이 든데 이 프라이밍 솔루션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토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통은 굉장히 겸손하게 생겼지만 그러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스킨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 35세 이상은 한 달에 한 통을 쓰시는 걸 이제 권하고요. 근데 두 번째 하는 게 저는 뭐냐면 스킨을 뿌리고 나서 에이지락 루미스파 아이디얼 아이즈를 쓰거든요. 그것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전 단계 물질을 3개를 함유하고 있어요. 라인 코렉터는 2개를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되게 착합니다. 그리고 부스트 쓰기 전에 사용했을 때 부스트의 효과를 많이 올려주는 이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품도 저렴하고 그래서 쓰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 후에 쓰는 저는 이제 크림은 에이지락 업리프팅 크림을 씁니다. 그래서 바른 뒤에 수분이 내려가지 않는 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탄력을 주는 에센스를 함유하고 있는 크림이어서 저는 이 크림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한 개만 권해달라고 할 때는 저는 그냥 이 크림이랑 솔루션을 권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이제 크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모를 시작을 해볼게요.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1분 정도 잠깐 이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민정사님 잘 들려요? 네, 네네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현직 아이돌을 모셨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가 실제로 이제 데모를 할 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드릴게요. 요는 얼굴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냥 흐름을 그냥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왜 와 하시지? 자, 처음에 이제 이분이 메이크업을 안 하셨는데도 이렇게 예쁘시거든요. 하지만 뭐는 좀 발랐기 때문에 제가 퓨어 클렌징 젤로 씻을게요. 좀 씻어 주실래요? 네. 예, 예. 우리 오늘 소개로 만난 걸로 합시다. 네. 네네네. 이걸로 씻으면 되거든요, 전체를. 일단 저는 세면대에서 하거든요. 원래는 둘 다 서 있어요, 세면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앉아 계십니다. 물을 너무 작게 칠하는 거 아닙니까? 와 이렇노. 예. 자, 이제 퓨어 클렌징 젤은 충분히 이렇게 짜줍니다. 해가지고 자 여기 물 흘러도 돼요. 제가 닦으면 되니까. 세면대니까. 예, 예, 네. 예, 예. 씻는 거는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거 좀. 저것도. 자, 씻었거든요. 제가 수건을 하는 걸 깜빡했어요. 이걸 닦으시고요. 아니 겨울인데 어떻게 이렇게 팍 파인 옷을 입고 오셨어요? 더워요, 저. 더워요. 열이 많아요. 자, 이렇게 물 닦으면 안 돼요. 제가 닦으면 안 루미스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 물을 팍 묻혀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요걸로 오른쪽을 씻을 거거든요. 오늘은 오른쪽만 할 거예요, 언니. 왜냐면 다음 주에는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짝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짝짝이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을 여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니 얼굴이 한 번 했을 때 여기랑 비교해서 한 번에 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만 반을 하는 거예요. 네. 네네. 요걸로 저는 세안을 하거든요. 반을 할 때 양을 한 이 정도 쓰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이마랑 볼. 왜 이렇게 긴장해요, 언니? 저 네?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 아,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자, 저는 젠틀헤드를 씁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데모할 때처럼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요 진동 느껴지죠? 요게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허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까이 대고 털어주면 피부 표면에 있는 내 피부를 젊게 하는 세포를 깨우는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진동은 내 피부를 털어주지만 걔네들을 깨우지는 못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만히 대주면 내 피부를 젊게 하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좋아지고 싶은 부위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간, 그 다음에 어디가 좋냐면 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 옆 눈 밑 여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코. 코의 위생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게 코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눈 옆이랑 팔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를 진짜 잘 케어하는데도 엄청 좋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 팔자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좀 멈춰주고요. 심한 분들은 이렇게만 털어줘도 여기가 빵빵해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귀 앞이에요. 왜냐하면 귀 주변의 살들이 여기를 받치고 있어서 귀를 간과하지 말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언니 입 옆도 눈을 감고 있네요. 제가 할 때는 되나요? 세면대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데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나이가 들면 홀랑홀랑하면서 처지거든요. 여기도 언니 잘 해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목도 아래 위로. 뭐 방향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고 나이가 들면 여기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언니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 뮤직했어요. 진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2분을 한쪽에 다 써요. 그 다음에 저는 센서티브 젤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면으로 센서티브 젤을 한번 닦아줘요. 좋은 게 센서티브 젤은 거품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닦아주고 세안을 하게 하면 세안하는데 시간이 적게 드니까 글자가 안 보여요. 뭐라고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물. 여기가 세면대가 아니라 가지고 세면대는 이제 세물이 계속 나오죠. 자, 이제 헹구시면 돼요. 이게 이제 씻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면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거든요. 이걸 그걸 닦으실래요? 응.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해서 얼굴을 살짝 보면 루미스파만으로도 얼굴이 좀 미안할 정도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짚어주고 미안할 정도가 아니면 이분 좀 미안할 정도네. 이쪽이 좀 작아졌어요. 그러면 살짝만 그냥 얘기해주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기초를 바를게요. 눈 감으세요. 이거는 프라이밍 솔루션을 제가 미스트 용기에 담아놨어요. 다시. 그렇게 해서 바로 제가 언니 아이크림을 발라줄게요. 아이크림은 요거예요. 아이디얼 아이즈. 양은 완두콩 1개 크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달 정도 쓰실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눈가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직이 이것도 제 사견이 아니고 본사에서 얘기하기로 조직의 이제 조밀도가 눈 주변 이마, 그다음에 팔자, 목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바르시고 남는 거는 다른 데 이렇게 바르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 달을 충분히 쓰세요. 그다음에 언니 오늘은 이걸 손으로 해서 흡수를 시켜도 되는데 요쪽은 제가 다른 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마이크로 펄스 진동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헤드만 갈아 끼우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흡수시켜도 되지만 이 진동을 주면 여기 눈가가 훨씬 더 생기 있고 쫄깃쫄깃해지고 흡수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손으로 해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해주고 눈밑을 저는 제일 천천히 해주거든요. 눈가는 조금 멈춰주고 그리고 눈 가까이로 후벼 파는 게 아니고 눈뼈 근처 눈 너무 가까이를 하시면 안 돼요. 뼈 근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장자리 그러니까 눈썹 위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나면 30초가 끝나요. 30초 끝났죠? 그 다음에 너무 얼굴이 작으시네요. 지금 제품이 남아 돌고 있네. 좋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부스트해요. 언니. 내가 계속 얘기하던 부스트를 할게요. 그럼 여기 있죠? 더신을 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음주하시고 그대로 더신을 신은 상태로 한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꼭 바뀌라고 빵 터졌죠. 예, 해주시고 요래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켜요. 키고 중요합니다. 키고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전용 세럼이거든요. 돔, 돔, 돔. 이 언니가 얼굴이 작지만 아무리 작아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펴기 전에 또 솔루션을 눈 감으세요. 뿌려요. 자, 뿌리면 이제 언니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니고 패주는 거예요. 네. 내한테 반말했잖아요. 갑자기 존댓말 막 이랬노. 자, 펴주고 엄따 생각하고 해보이소. 예, 예. 자, 얘를 딱 펴주거든요. 네. 펴주고 나서 이제 켜요. 이제 긴장해야 된다. 이제부터 이제 언니 그 미세 전류가 언니한테 이제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 그래서 느낌이 안 오는데. 예, 이 정도의 세기와 이 정도의 속도로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품도 잘 들어가고 전류도 언니한테 잘 흐르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어디냐면 눈 주변이에요. 눈 주변 여기 있잖아요. 요 부분. 부스트도 눈가에 후벼 파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입 주변. 이게 1분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언니. 아시겠죠? 네. 제가 아니요. 제가 차려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코도 한번.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언니한테 미세 전류도 흐르고 화이트닝 세럼도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얼굴이 작으니까 100번 하네요. 깜짝 놀라겠네. 자,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좀 끼어 있죠? 끼어 있는 거를 손으로 크게 해가지고 밀어요. 그럼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에 딱 발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눈 감아보세요. 또 솔루션을 뿌려요. 눈 감으세요. 해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손을 많이 써야 돼요. 반지를 뺄게요. 많이 써가지고 세수하듯이 녹이듯이 발라야 돼요. 조심스럽게 바르면 안 되고 목이 지금 건조하네요. 바를 때 피부가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피부 안 움직이죠? 왜 그렇게 해요? 촉촉하기 때문이에요. 젊으신 사장님들이나 젊으신 고객,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솔루션 대신에 미스트를 쓰셔도 되고요. 근데 처음에는 다 꼭 이제 전문 토너를 써주셔야 돼요. 미스트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 바르면 이 부분이 온도도 내려가면서 완전 지금 제가 볼게요. 보면은 여러분들 짚어줄 때 노화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저는 해주거든요. 어디냐면 노화의 삼각형이 요 부분. 그러니까 제 얼굴 보면 요 부분이 노화의 삼각형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길어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선글라스가 이제 막 계속 부딪히죠. 아시겠죠? 근데 요 부분이 부스트를 하고 나면 한 곳에 비해서 요 삼각형의 안의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여기가 빵빵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붓기가 있는 사람은 쫙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우글우글했던 사람이 이제 매끈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막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집에 가면 내보다 더 열심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상쾌하죠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끝마칩니다. 끝마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업리프팅 크림. 예, 부스트가 꺼지는 소리가 났어요. 업리프팅 크림을 요거는 리프팅을 하게 하는 에센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에요, 언니. 그래서 제가 언니 바르는 거를 한번 제가 봐드릴 테니까 눈 감아보세요. 한번 발라보세요. 그 바르는 것도 한번 체크해줘요. 두 손으로. 네. 잘 발라도 되나요? 예? 잘 발라도 돼요? 원래 서로 바르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피부를 움직이지 않게 이분은 되게 잘 바르죠. 근데 얼굴과 싸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수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업리프팅을 바르면서 벌써 이제 말이 나옵니다. 와 하거든요. 다르다, 좋다, 너무 좋다,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거기에도 저는 쿨하게 맞죠?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끝내고 다시 이제 자리를 고쳐 앉거 왜냐하면 여긴 세면대기 때문에 자리를 뭐 커피숍을 간다든지 지금 커피숍 못 가겠네요. 밥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어디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보통 만남을 가지거든요. 그러고 바로 다음 주에는 전체 다 해줄게요. 했을 때 아 나 괜찮아요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1일 1대본 이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명도 다음에는 전체를 다 해줄게 해서 노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부스트는 제데몬, 그러니까 리데몬이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하고 또 하고 이거를 5번, 6번, 7번을 해도 계속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계속 이어가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거나 관계를 이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이제 잡아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이제 약속을 잡고 헤어져요. 이상이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 저 가 있으면 네, 좀 이따 걸로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좀 늦었죠? 늦었지만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앉아서 해야 되나? 서서 해야 되나? 잠깐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부스트를 제가 써보면서 사업을 이제 오래 해왔죠. 10년 이상 이제 많은 아이템들을 봐왔어요. 봐왔는데, 가장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부스트의 지속력이에요. 보통 다른 디바이스나 다른 제품들은 지속력이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가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강력하게 안 가거든요. 그런데 부스트를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스트를 깜빡하고 뭐 하루를 쉬었거나 이틀을 쉬었어도 계속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모공이나 이제 말랑말랑한 피부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트는 지속력이 진짜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비전인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심플하고 최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럼 재구매에 대한 확신은 가면 갈수록 생깁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한 달이 되기 전에 떨어진 분이 허다합니다. 불법이죠. 하루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2번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럼의 가격은 놀랍죠. 세럼은 정기 구매를 했을 때 5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스트라고 하는 이 기회가 2020년 말 2021년을 우리에게 엄청난 사업적인 성장의 해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주고 하면서 너무 신이 나요. 제가 오늘 오후에 김혜진 사장님을 만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신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소비자가 되었건 아니면 아직 소비자가 아니었건 또 뭐 내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건 부스트라고 하는 이런 정말 심플하고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뜨거운 2021년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스트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판매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 판매는 2월입니다. 우리 2월이 될 때까지 51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때 동안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이 기회를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너무